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왜 명태균 게이트가 무려 1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왜, 누가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비호해 왔는지가 마침내 드러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윗선이 맞았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장, 창원지방검찰청장, 경남경찰청장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명태균 씨는 이들의 비호 아래 어떤 누구에게조차 조사도 수사도 받지 않고 아주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강혜경 씨의 공익제보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은폐되고 인멸돼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국힘당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수상한 돈 거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상한 돈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한창 조사가 이뤄질 무렵 당시 현역이었던 김 전 의원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 것처럼 들리는 대화가 공개됐는데요. 그러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갈 때쯤엔 이번엔 명태균 씨가 자신이 충성 맹세를 시켰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힘당 김영선 전 의원과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작년 5월 통화 녹취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혜경 씨와 입을 맞추며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미리 손을 써놨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거는 내가 회계 담당으로 의원님하고 나하고 간에 그 자금 무슨 오간 내역이지 외부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 경남도 선관위원장한테도 좀 딴 분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다 개인적으로 했지 뭐 다른 거에 쓴 거가 없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거야. 당시 경남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돈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는데 김 전 의원이 명 씨나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거래를 숨겨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김 전 의원은 경남 선거관리위원장도 언급합니다. 뒤늦게 선관위는 올해 1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겼는데요. 이 사건을 조사한 지 무려 9개월여 만이었습니다. 겁나 빠르지 않습니까? 또 수사 의뢰를 앞두고 이번엔 명 씨가 검찰 경찰 양측이 김 전 의원에게 충성 맹세를 하도록 시켰다고 과시하는데요. 이 부분이 더 가관입니다. 저 서부경찰서 아니 여기 뭐 하는데 창원지검장만 나왔고 지금 무슨 문제가 좀 있대. 그러가 지검장한테 그러가 뭐 한방 해결해 줬지 뭐. 김영선이가 내역하고 다닌 거 알아요? 그 여자는 입을 열면 죽어요. 사주 자체가. 그 창원에 저 지검장가 다 내 때문에 왔는데 경찰청장부터가 여기 검찰부터가 김영선 잡히가. 그거 다 충성맹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9월 16일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인데요.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명 씨가 창원지검장을 만나 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5일 강혜경 씨와 통화하는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하면서 창원지검장이 자신 때문에 부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녹취도 공개됐는데요. 자신이 경찰청장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김 전 의원에게 데려가 충성맹세를 시켰다는 주장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명 씨가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창원지검 등 수사기관까지 영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요. 하지만 관련 인물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녹취에서 명 씨가 만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언급한 A 검사장은 명 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고, 해당 녹취에 등장하는 명 씨 지인도 당시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며 명 씨가 해결해 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충성맹세에 언급된 비 전 경찰청장은 명 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답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사건을 무마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윗선에 부탁했고 그게 실제로 실행됐다는 겁니다. 그런 정황이 녹취에 고스란히 담긴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무려 1년이 넘도록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윗선이 맞는 거죠. 이러니 그들이 불안해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지금은 아무도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똥줄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건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나 윗선이나 매한가지일 뿐인데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거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내가 그거 가면 뒤진다 한테 본인 같으면 뒤진다 하면 가나. 내가
그 김건희 사모부 안질병이라고 논조 끌어올리 사주력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본인이 영부의 사주가 들어왔는데 본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꼽히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 함교수 전화 왔어요. 진짜 뭐 하루 이틀 지났으면 접했다 이거였어. 내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명태균 씨는 청와대 이전을 물어보는 질문에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좌로 대가리가 꺾였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본인 같으면 가겠냐고 되묻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마치 청와대에 단 하루라도 발을 들이면 큰일 날 것처럼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왜 이렇게 대통령실 이전을 서두를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녹취에 나온 발언대로면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명태균 씨의 조언을 김건희 여사가 완벽하게 신뢰했고 이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렀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쓴 예산이 현재까지 832억 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곳저곳에서 끌어다 쓴 예산의 예비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용산 이전 비용에 퍼부어댔는데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집행됐는지조차 알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는 점입 가경인데요. 아직도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거죠. 민주당이 추산한 금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줄이고 줄여서 1,000억 미만으로 예산을 줄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 원이면 옮길 수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등이 연쇄 이동하면서 비용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는데요. 말이 좋아 몇백억 원이지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비용까지 추산하면 1조 원이 넘는 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로 결정된 용산 이전, 청와대로 들어가면 다 죽어, 이 한마디에 1조 원이 넘는 혈세가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들이 좋아하는 그 무속과 주술 때문에 말이죠. 주술, 이권, 권력, 삼박자의 주술 카르텔 최후가 보입니다. 일상이 주술인 대통령 부부가 주술에 따라 대통령실을 옮기고 인사를 농단하고 2,000명 집착으로 의료 대란을 벌이고 주술 위장 사업으로 나랏돈을 빼먹고 우크라이나와 남북 갈등까지 악용해 국민 안전을 흔듭니다.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한 배에 탔던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관계의 현실은 가족 대항전의 상호불신 이전 투구입니다. 막장 칼춤과 막장 이전 투구 모두 막장 엔딩의 예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주술로 덮으려는 주술 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인도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 정권, 전 보지 말고 제 눈에 들보아 세계를 보십시오.